반갑습니다. 추종원입니다. 최근에 시세가 급변하고 있는 이아이디와 UCI, 자금 조달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은 다른 데 있었다. 둘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은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의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의 주인공 이아이디와 UCI 그리고 추가로 이트론과 이하전기 네 종목의 공통분모가 바로 구본호라는 것이죠. 구본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LG가문의 3세대예요. 재벌 3세인데 과거에는 M&A계의 마이다스의 손이고 현재는 세력 중의 세력, 왕 중의 왕, 황제라는 것이죠. 검은 손, 완전 큰 손인데 아실 분들만 아실 거라는 거죠.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재벌 3세 구본호, 돈만 축내는 LG가문의 매물단지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영향력이 LG가문의 좋은 쪽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두운 쪽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M&A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좋게 포장됐었고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세력 중의 세력, 왕 중의 왕, 황제 수준이다. 검은 업계, 세탁업계의 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인데 EID부터 보시게 되면은 EID 실적상으로 봤을 때 상장 폐지돼도 문제 없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코스피 종목이라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코스닥이었으면 아마 진작에 상장 폐지됐겠죠. 지분 분석을 가보니 이화전기공업이라고 나와있고 KK홀딩스의 지분이 0.84% 있네요. 이슈가 됐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금 조달 이슈가 최근에 뉴스화됐고 어제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늘 바로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냄새가 나죠? 이렇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뉴스가 나오고 나서 끝나버리는 주식 격언 있잖아요.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라가 아니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네모칸으로 표시한 구간은 자금 조달 기대감이 반영됐던 부분, 소문이 계속 흘러 나왔던 부분이면서 세력이 시세 상승에 개입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시세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요것인데 오늘 하한가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는 이유는 여기에 개입된 인물이 말씀드렸던 재벌 3세 LG의 3세대 구본호가 엮여있기 때문이죠. 아마 아니었으면 하한가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한가 갔던 게 대유AP죠. 자금 조달 이슈로 똑같이 전환사채 발행, 자금 조달 이슈, 자금 조달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가 자금이 납입되고 나서 연속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는 어제 하한가 수준에 근접했던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유AP와 EID의 그 작은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 EID의 배경에는 LG가문의 재벌 3세에 구본호가 있다 보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팩트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으로 보여지는 패턴,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계속 버티는 거. 여기에 달려드는 거는 불나방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금 조달 이슈를 만들었던 KK홀딩스를 보시게 되면은 KK홀딩스 찾아보니 16년도에 설립된 경영 컨설팅업이고 대표 자명은 김영빈, 구씨가 아닙니다. 바지 사장일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살펴보니 레드캡 투어의 계열사다. KK홀딩스, 레드캡 투어, 판토스 홀딩스. 처음에 판토스 홀딩스 보셨죠? 이 판토스 홀딩스가 바로 누구냐? 요거과 같이 보겠습니다. 구본호, LG 가문의 가계도인데 일단은 LG 창업자
구인혜 씨와 구인혜 회장과 GS그룹의 정략 결혼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창업자 구인혜와 함께 창업에 동참했던 구정혜 씨의 손자가 바로 구본호다. 구본호의 어머니가 조금숙 씨인데,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슈의 핵심인 레드캡 투어로 가보죠. 레드캡 투어 누군지 보셨죠? KK홀딩스의 모회사입니다. 레드캡 투어의 지분을 보니까 구본호가 최대 주주고 조원희 씨가 2대 주주다. 둘이 합쳐서 70%를 넘어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알려진 가게도와는 이름이 다르죠? 왜냐? 개명을 했기 때문이다. 개명을 했기 때문에 원래 본명은 조금숙이었지만은 현재 이름은 조원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황할 뻔했어요.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당황시킬 만한 내용이 바로 레드캡 투어와 EID, UCI에 담겨 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마저 보도록 합시다. 모자 관계가 레드캡 투어를 꽉 쥐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했고, 실질적인 상장사인 레드캡 투어가 직접적으로 타 상장사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판토스 홀딩스 계열사, 비상장 계열사인 판토스 홀딩스와 KK 홀딩스가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가만히 앉아서 거의 자금줄만 대주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KK 홀딩스는 왼손, 판토스 홀딩스는 오른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는 움직이지 않고 오른팔 왼팔만 움직이는, 이게 당연한 것이겠죠. 레드캡 투어는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느냐. 처음에 이제 조구 모자가 개입할 때 시세 상승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세가 바로 그 시세인데 7,000원에서 43,000원까지 갑니다. LG 가문에서 인수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거의 500%에 가까운 시세 상승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미디어 홀딩스였다가 LG 가문에 범한이죠. 범한 여행사가 이제 미디어 솔루션을 흡수 합병하고 인수하고, 그리고 나서 레드캡 투어로 이름을 바꿨다. 사실상 보면은 우회 상장인 거예요. 우회 상장.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시세 상승 나오는 게 적지 않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러한 세력의 흐름, 세력이 힘쓴 차트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가끔 나옵니다. 진짜 1년에 10개 남짓, 한 달에 한 번 꼴? 한 달에 한 개 꼴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 종목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9일 제지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최근에는 요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EID 확인시켜 드렸겠지만 레드캡 투어의 왼팔 KK홀딩스가 EID에 자금 조달했다라는 것이고, 자금 조달 방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금 조달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자금 조달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게 있죠. 요거는 너무 티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호재라는 게 너무나도 쉽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 방식이 아니고 대중의 시선을 피해갈 만한 방법을 찾았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전환사채. 아까 보셨죠? 전환사채로 해서
자금 조달했다라는 이슈가 나온 거. 전환사채로 해서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별한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요. 투자했던 금액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은 장외 거래로 하거나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된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환사채다. 전환사채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몇 년 후에 원금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면은 그 금액만큼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건데, 역시나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죠. 일반 시세, 현재 시세와는 좀 다르게, 더 낮게 좋은 유리한 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존 주주들한테는 악재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뤄볼 것은 아니고, 자금 조달 방식이 전환사채라는 거. 단순히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고, 당장은 호재일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악재로 반영되는 것이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쉽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거의 영구적, 반영구적인 것이고, 전환사채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 포장지만 좋게 바꾸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한 10년 된 제품 가져다가 외관만 최신으로 바꿔서 내놓는 것. 다단계 같은 데에서는 뭐 이것저것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서 이거 좋다, 어느 쪽으로 좋다라고 하면서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만 내는 그런 게 있는데, 주식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주가 급락 나오면서 완전히 종이 조각 돼버리죠. 그런 것이 바로 전환사채. 전환사채를 사용한 자금 조달 방식. 전환사채 자금 조달을 호재로 띄우는 패턴입니다. EID 자금 조달 전환사채로 했는데 이거 호재 아니라는 거예요. 호재처럼 보이는 작업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뭐 당장은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현재까지는 호재로 볼 수 있는데,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팩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오는 하락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UCI예요. 코스닥 상장 종목이고, 얘는 원래 최대 주주가 바뀌지 않았다라면은 상장 폐지 수순을 걷는 거였습니다. 최대 주주는 판토스홀딩스, 그리고 주요 주주의 구보노, 직접 참여한 내용이 있네요. 그럼 둘이 합쳐서 23% 수준이라는 것이고, HTS 상에서 좀 오류가 있는지 이게 중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UCI는 원래는 죽을 종목이었는데 이거를 상장 유지를 시키려면, 거래 재개를 시키려면은 전환사채 방식의 자금 조달이 아니라 제3자 배정, 최대 주주 변경의 유상증자 방식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토스홀딩스가 들어왔고 구보노가 들어왔다. 현재가를 볼까요? 현재가 6,500원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3,200원 이하 수준에서는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딱 절반이죠? 절반이면은 여기선 500억 수준이었다 하는 거. 3,200원.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와서 2,000원까지 간다. 여기서 50% 수준이죠? 2배 수준이 아니라 50%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2,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은 300에서 350억 수준이었다. 300에서 350억 수준. 여기서 50% 상승하면은 50% 상승하면은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얘는 4,000원, 4,200원 수준에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최대 주주가. 근데 물론 이 가격 주고 사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더 싸게 주고 샀겠죠? 죽어가는 회사 살려준 거니까. 그러면은 추정하는 바로는 판토스와 그리고 구보노, 여기에 추가로 개입한 제3자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평균은 대략적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거 현재 시세를 봤을 때 7,500원, 8,000원까지 갔었는데 그것은 윗골이니까 7,500원으로 봐줍시다. 7,500원까지 상승한 걸로 봤을 때 최저점 기준 2,000원 기준으로 해서면은 3.5배인 것이고, 3.5배는 아니죠. 약 3배라고 할게요. 약 3배인 것이고, 최고로 따져본다면은, 최고가로 따져본다면은 약 2.5배 수준의 시세 차익을,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거, 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판토스 홀딩스와 머큐리 어드바이저가 주요 주주이고, 그리고 구브노가 5%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마 과거 이력을 봤을 때 M&A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근거로 했을 때 껍데기를 살려두고 상장 폐지될 뻔한 UCI를 살려두고, 이름만 살려두고 껍데기만 살려두고 최대 주주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주주를 변경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UCI의 껍데기를 팔아먹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회사가 우회 상장 명분으로, 우회 상장 명목으로 UCI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근거로 했을 때? 과거 구보노의 작업을 근거로 했었을 때요. 그래서 이 UCI는 최대 주주 변경, 상장 유지 이슈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시세가 이탈됐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설거지가 아니라 다음 모멘텀, 최대 주주 변경 모멘텀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구보노 측의 작업용인 운동장이에요.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구보노 뒷주머니로 돈을 챙겨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위험한 것이고, 여기에 또 이제 구보노, 이제 구베넷이라고 하죠. 영어 이름으로 구베넷. 미국인이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이니까 본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베넷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종목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화신테크라는 종목이 전환사채 자금 조달 패턴으로 해서 한번 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 흐름이 나오고 지금과 같은 하락 추세,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UCI는 아니더라도 진짜 뒤가 없는 이제 EID는 설거지가 나오고 나서 화신테크처럼 상승 이전 주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상승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CI의 향후 주가 패턴은, 향후 주가 흐름은 EYD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다. 누구 때문에? 작업자 구보노 때문이죠.
구보노는 거의 이제 멜린치급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미국인이고 한국 증시에서 이렇게 해먹어도 세금 내는 거 하나 없고 좋네요. 좋아. 아주 좋아요. 최근에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패턴이 아니라 전환사채 자금 조달 방식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세력주를 찾아보려면은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고 입금이 코앞에 다가온 그런 것들도 단기로 해서 공략해 볼 만 하겠네요. 종목이 있기는 한데 이게 누구 손을 거치냐에 따라서 시세폭이 다르니까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 매매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개하지 못하겠어요. 조금 자신 없다. 그나마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보는 거는 구본호가 작업하고 있다라는 이 다음 종목. 그거만 좀 기대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공개방송 참여하시거나 아래 링크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